현숙공주는 1464년 2월 12일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안순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이었습니다. 이후 예종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레 공주가 되었지만 예종은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종 승하 후 너무 어렸던 제한대군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성종은 이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한대군은 물론 예종의 딸인 현숙공주 또한 후하게 대우하며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었습니다. 1475년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임사홍의 아들인 풍천이 인광제와 혼인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인광제는 끊임없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1492년 인광제는 기생 청루월과 연문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었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창기 청루월은 의빈 인광제와 서로 간통하고 여러 곳에서 모여 마시고 기탄 없이 방자하였으며 사랑에 빠지게까지 되었으니 죄가 장 100대 옷을 벗기고 곤장을 때리던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인광제는 부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창기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을 끼고 돌아 문제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3년 뒤 인광제는 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러 대소신료들을 놀라게 했으니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장원서 별좌 한운창의 비는 이름을 가섭이라 하였는데 아름답고 요염하였다. 인광제가 장원서 제조가 되어 보고서는 기뻐하여 함께 사통하려 하였으나 가섭이 따르지 않으니 인광제가 2사람으로 하여금 양쪽을 끼도록 하여 옷으로 그 입을 막고서 겁관하였다. 인광제는 또 술에 취해 인가에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 주온으로 하여금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더불어 사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여인이 굳게 거절하니 서로 판자를 차서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임금이 이러한 일을 보고 정교하기를 풍천위의 일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비록 보통 황음한 사람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하였다. 인광제의 비행이 계속되던 어느 날 현숙공주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인 인광제가 양첩을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첩이란 양인 신분의 첩을 일컫는데 천첩과 달리 양첩에게는 본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광제는 부마였고 부마의 경우에는 아내인 공주가 죽어도 법적으로 본부인을 다시 둘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광제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이었으니 양첩을 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현숙공주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새로 본부인을 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었기에 그녀는 당장 궁으로 달려가 어머니 안순왕후에게 남편이 양첩을 둔 사실을 고해 바칩니다. 이 사실은 곧 성종에게 전해졌고 분노한 성종은 인광제를 추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인광제는 양첩을 둔 적이 없다며 발뺌합니다. 이를 믿지 않았던 성종은 인광제의 주변 인물을 샅샅이 조사했고 이로도 확인할 수 없자 각도의 관찰사에게 양첩이 자수하도록 방을 걸고 인광제의 양첩을 숨기는 자와 이와 관계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심이라는 하급관리의 딸 종금이 양첩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도 인광제는 종금을 모른다며 극구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극에 달한 성종은 인광제에게 형장을 가하라는 명을 내렸고 처벌이 두려웠던 인광제는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풍천위가 초록 징령을 입고 입자를 쓰고 들어와서 내 손을 끌고 병풍 안으로 들어가 간음을 행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에 한번 아지의 집을 지나가다 다시 만나 간음을 행하였고 그 뒤에 또 아지의 집에 갔더니 풍천이가 뒤따라와서 밤새도록 같이 잤으며 그 뒤에 풍천이는 대낮에 여자의 집에 와서 간음을 행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게 된 성종은 인광제를 경상도 울진으로 유배 보내버렸으니 이로써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양첩 사건을 해결하던 중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숙공주의 유모 대이와 그녀의 아들 이근수, 보모 소비 등이 공모하여 밥에 비상을 넣어 현숙공주를 해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을 타기로 했던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이를 현숙공주와 여종이 안순왕후에게 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범죄를 공모한 주인공들이 의금부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성종은 그들에게 정강이를 때리는 잔혹한 고문인 형신을 가했고 주변 인물들도 닥치는 대로 끌어와 고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50여 명이 옥에 갇히고 그중 40여 명이 고문을 당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여름 무더운 날씨와 끔찍한 고문에 10여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유모 대이도 끝내 고문의 고통에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주모자로 지목된 대이가 죽자 사건은 안개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렇지만 성종은 다시 양첩 사건 수사에 열을 올렸으니 그와 안순왕후는 양첩 사건과 공주 독살 미수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인광제가 양첩을 본부인으로 들이기 위해 현숙공주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광제에게 양첩을 소개해준 인물이 유모 대이였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녀는 평소 현숙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광제의 양첩이 누구인지 밝혀지며 양첩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공주 독살 미수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미궁에 빠졌고 결국 성종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성종의 결론은 공주의 유모 대이와 그 무리들이 풍천이 인광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주를 죽이려다 실패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남편의 외도를 질투한 현숙공주의 자작극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공주는 투기심이 강하고 사나워 비복이 인광제를 우연히 가까이 하면 반드시 손수 장을 잡고 쳤으며 인광제를 원망하여 해하기를 도모하였다. 그 유모와 보모가 항상 직언하여 교찰하고 책망하니 드디어 노여움이 쌓여 죽일 마음을 먹고는 유모가 약을 넣어 나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여 옥에 갇혀 국문을 받게 하고 마침내 곤장을 맞다 죽게 하였다. 그 친척 및 보모와 일에 관련된 노비 중 죄 없이 죽은 자가 7, 8인이나 되니 참혹함을 참아 말할 수가 없었다. 끝내 비록 자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이 애매하니 이 일과 이덕승의 옥사는 가장 무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자인 사관은 성종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남편의 외도를 질투한 현숙공주의 자작극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였습니다. 인광제는 이듬해인 1495년 3월 새로 왕위에 오른 연산군의 명에 따라 풍천이로 복직되었으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그해 4월 세상을 떠났고 현숙공주는 1502년 5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현숙공주와 인광제 사이에는 자식은 없었습니다.